네, 안녕하세요. 1월 6일 또 2023년 1월 첫째 주 또 마감이 왔네요. 우리 국내 증시도 일단 또 미증시 또 빠져서 또 약간 또 안 좋게 끝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셀트리온 삼형제 또 한 주 마무리 일단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증시 1%대에서 모두 또 하락 마무리되었고요. 다우가 마이너스 1.02,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1.47,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1.16 해서 모두 하락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또 고용 지표가 또 높게 상대적으로도 좋게 나오다 보니 긴축에 대한 부분 계속 강도 높은 긴축 유지하겠다라는 또 이슈상으로 미증시도 일단 1%대 하락 마무리되었고요. 일단 유럽 증시는 영국만 0.64% 상승하고, 프랑스 마이너스 0.2%, 독일 마이너스 0.38%에서 하락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연초에 조금 우리가 중국이랑 유럽 증시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1.98% 하락, 뭐 전체 지수랑 비슷하게 조금 하락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강보합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 고용 호조에 매파 연준에 하락했다. 뭐 테슬라 또 변동성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대 빠지고, 뉴욕 증시 하락 3대 지표 모두 하락 마무리되었고요. 고용 지표와 연방 준비지도 위원들의 발언에 주목했다. 일단 민간 고용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축 계속 좀 강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조금 지배적이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계속 나왔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현재 인플레이션 미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역풍이며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물가 안정 목표인 2%로 복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연은 총재에서 마찬가지 좀 공격적인 긴축 유지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국 중심 글로벌 증시 우호적이다. 1분기 말쯤에 경기 모멘텀 동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일단 어제였나요? 일단 또 유안타 정권에서 비슷한 또 보고서가 나왔죠. 미국 쪽보다는 우리 국내 증시 약간 유럽 쪽이랑 유럽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일단 경기 부양. 근데 그게 조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하게 하이투자 정권, 유럽과 중국, 미국 경기 모멘텀이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동시에 강화될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주요국 성장률 수준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조기 경기 모멘텀 회복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단 중국, 홍콩 그리고 유럽 외쪽 쪽에 대한 부분 나름 조금 물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 대비해서는 높은 상황이지만 연초부터 4%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유럽 주요국 증시 상승, 천연가스 급락과 예상과 빠르게 둔화되는 물가 압력에서 중국과 유럽 쪽, 연초부터 목표 주가 오른 기업원에서 주가 상향 기대가 쑥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정권사 레포트 부분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권가 중국 리오프닝 기대 종목 목표 주가 상향, 중국 소비시장 회복 시에 실적 개선 견인한다 해서 실적 개선 기대되는 종목들, 뭐 하이브, 삼성증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삼성물산. 일단 올해 정권과 목표 주가 상향 제시 종목 중에서 매수 쪽 호텔신라, 그리고 클리오, 뭐 호텔신라 또 나와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하이브, 한국조선해양, 하나금융지주, 알테오젠, 롯데정보통신, 삼성물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약사는 붙이고 빅파마는 떼고 해서 국내 제약사는 흡수합병, 말 그대로 조금 분리되어 있는 계열사들 합치고 빅파마는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국내 제약사 자금난 자회사 재합병을 추진한다. 반면에 해외 빅파마 사업부 분사 등 구조조정, 국내 업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내 제약바이오 분할 자회사 재합병 활발하다라고 합니다. JW 중해제약, JW 바이오사이언스 인수했고, 에이프로젠 제약 마찬가지 흡수합병.
제약 바이오께서 모 회사의 특정 파이프라인을 떼어 관련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흡수 합병, 지금 사례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 하고 있고요. 반면 구조조정 나는 빅파마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일단 최근에 뭐 스위스의 노바티스, 일단 산도즈 또 분사를 했죠. 그리고 약간 사노피 역시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를 원료의약품 사업부 각각 또 분사를 했습니다. 존슨앤존슨도 올해 안에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 내 분사할 거다라고 하고 머크도 여성 질환 치료제 특허 만료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사업부를 새 법인 오가논으로 분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금 지원이 중요하죠. 일단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의 희망 쏘아 올렸지만 정권가 올해 바이오 전망은 싸늘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해 10월달, 11월달까지는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비중 확대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로 다른 의견입니다. 주요 정권사의 새해 바이오 전망에서 IBK 투자증권 금리 영향으로 연내 시장 회복 부정적이다. 키움 정권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힘들 것이다. 상상인 정권 본격적으로 추세 회복 또는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하반기에 일단 바이오 우리 셀트리온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보다는. 그리고 키움 정권 일단 설문조사 내용 부분이고 하나정권 R&D 성과 기대할 수 있는 일부 기업의 접근 유효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IBK, 키움, 상상인, 하나정권은 올해에도 조금 바이오 쪽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IBK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대형 임상 실적이나 인수합병 등 이벤트 없이 단기적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인수합병 우리 M&A 쪽보다는 거죠. 합병 합병이 조금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이끌어졌으면 좋겠네요. 키움증권 설문조사 내용은 제가 또 올려드렸던 사항이었죠. 올해 바이오 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자금 조달의 어려움 우리 셀트리온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사항이고 상상인 정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셀트리온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위축된 2022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에서 2023년에는 서서히 회복이 될 것이다. 약간 또 다른 의견이죠. 올해 위축된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이미 유효성이 확보된 유전자 치료제와 항암제, 뇌질환, AI 플랫폼 등 매출 창출 가능성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 상당한 침체기를 맞았다. 특히 2021년 코로나 특수로 많은 자본이 제약바이오 분야로 쏠리면서 R&D 투자와 IPO가 확대되고 M&A, 라이센스 아웃 등 다양한 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과 비교되면서 더욱 암울한 시기를 보냈다. 올해에는 조금 더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은 주춤했지만 코로나로 자본을 많이 확보한 다국적 제약사나 특허 만료 등 캐시카우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높은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활발하게 새로운 플랫폼이나 미충족 수요 등 새로운 먹거리에 찾기에 나설 것이다. 특히 유전자 치료제, 요게 일회 비용 자체가 엄청나다라고 하죠. 여하튼 서로 조금씩은 다른 의견이 이어가고 있고요. 새 의약품 무더기 올린 미 제약사들 IR법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인상률이 지연되었다라고 하면서 향후 바이오시밀러엔 긍정적 영향이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새해 들어 미국 내 주요 제약사들 수백 건이 넘는 의약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상률이 높지 않아 지난 8월 미국 정부가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어깨 평가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5% 정도 인상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하튼 이러한 사항들 일단 바이오시밀러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 일단은 좀 급여 일단은 기존에 2027년까지 기존 6%에서 8%를 일단은 또 늘어나는 사항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약가 인하 압력이 커지면서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 처방에 대한 급여 6%에서 8%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바이오시밀러 보고서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상호 대체 처방이 가능한 바이오시밀러가 메디케어 협상 대상에 들어가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들이 더 큰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다. 자사 블록버스터 의약품 약가를 인하하는 것보다 시장에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허용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특허 전략을 수정하거나 바이오시밀러 업체와 협상을 통해 출시를 늦추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해서 여하튼 뭐 긍정적인 사항이고요. 문 열린 휴미라 복제약 시장 국내 대형 제약사 3파전이 예고된다. 우리 셀트리온과 3파 쪽이고 일단 LG화학은 일단은 국내 쪽에 조금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올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환점 거죠. 미국 시장 23조 원, 경쟁사들 뭐 10종, 10개사.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5%만 달성해도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 업계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해서 셀트리온과 삼바. 국내 바이오시밀러 선구자인 셀트리온,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를 선보이고 있다. 세계 최초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EMA 허가를 받고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일단은 올해부터 잘 나가겠죠. 작년 예상 매출액 한 300억 중반 정도, 올해 예상액 한 1800억, 2000억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처음부터 고농도 제형으로 임상을 하고 허가를 받았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 휴미라와 가장 유사한 바이오시밀러라고 자부하고 있다. 셀트리온 개발사와 특허 합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처방약 급여관리업체 PBM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약제 목록 등재에 성공할 경우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 유플라이마의 해외 판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맡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과 한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등 안전성에서 증명된 바이오시밀러라며 램시마의 성공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삼성증권, 사보험사 등재되면 20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여하튼 미정치 영향에 따라서 국내 정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동성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요. 오늘 일단 미정시가 또 1%대 빠졌으니 그죠. 조금 또 하락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듯한데 여하튼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3중 바닥 15만 6천 원 찍고 지금 16만 원 위에 조금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마무리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또 마무리도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